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의료법규. 이 영상은요, 여러분이 공중보거나 과락 많이 나오셔서 과락을 좀 면할 수 있게 정말 중요한 것만 굵게 갈게요. 별 5개, 4개짜리만 할 거예요. 물론 국가고시는 3개, 2개, 1개짜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요, 완전히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이 중에서 최대한 많이 맞을 수 있게끔 공중보건학 20문제죠. 51번부터 70번까지인데요. 이 중에서 의료법규가 6문제 정도 나옵니다. 파트별로 하나씩 다 나와요.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법의 목적은요. 국민들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해라 이겁니다. 국민들아 건강해라 이것이 바로 감염병, 정신건강증진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의 목적이에요. 항상 국민들아 건강해라 이거예요. 병원은 30병상 이상이죠.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다. 상급 종합병원은 500개 이상이다.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인데 100개부터 500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00개부터 300개까지는 7개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300개부터 500개까지는 9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상급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이죠. 5상급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의료법상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이 누굴까요? 검안서는요. 사망했습니다. 이거예요. 의사급이 가능하겠죠?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검안서를 교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디서 조산사 나온 거 있었죠? 조산사는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거? 사산증명서입니다. 사산증명서는요. 어른이 사망한 게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죽은 게 사산이거든요. 그래서 조산사가 이 병원은 아니지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 사망, 사산에 관련된 증명서는 조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의한, 사산증명서는요. 사망이 아니에요. 사산증명서는 조의한, 의사, 한의사, 의사급 플러스 조산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사산이 뭐냐? 임신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 이미 죽은 태아를 분만하는 일. 사람이 사망한 거랑은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죠? 여러분이 취업했는지 이런 실태와 상황을 보고해야 됩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누구한테? 장관한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냐? 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자가 장관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관한테 보고한다, 신고한다 이거예요.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간호조무사 협회 사이트에서 하시면 돼요. 의료인은 누구냐?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의사는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뭐 이렇게 나뉘고요. 간호사는 간호사와 조산사 이렇게 나뉩니다. 조산사도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조산사 면허증을 따면 조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가 의료인이고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의료보조인이죠. 기록의 보존기간 국시에 자주 나오죠. 10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거. 의사가 보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사급에서. 진료했어? 수술했어? 요거 10년 보관합니다.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상반응자. 뭔가 이 부작용이 있었어? 10년은 그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진단서 3년이고요. 처방전 2년. 모르겠는 거 다 5년으로 찍으세요. 신고 보고 체제.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감염병이에요. 그러면은 페이닥터는 소속된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 병원장에게 보고하죠. 병원장은 자기 위에 의사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대표니까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고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요. 그 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서울은요. 서울시장, 또 경기도는 경기도지사에게 신고 보고하고요. 그 위에 청장, 그 위에 장관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요하죠. 여기서 뭐 질병관리랑 겹쳐서 문제가 잘 나와요.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거 뭐예요? 결핵 의사 환자와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 마치 모든 소견이 결핵 같은데 균 검사는 양성 확인이 안 됐다. 이게 결핵 같아 보인다. 이게 결핵 의사 환자예요. 잠복 결핵 감염자는요. 양성, 음성 이렇게 명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핵 균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된 자. 균 검사가 양성이어야지만 결핵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는데 음성으로 확인됐대요.
마스쿨린이 양성이면 결핵 아니야? 그런데 균 검사가 음성이야. 그러니까 잠복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핵 소견이 없고 결핵균에 감염되어 음성으로 확인된 자가 잠복 결핵 감염자고요. 기침도 2주 넘게 했고 방사선 찍었더니 결핵 같아 보이지만 균 검사가 양성이다 이렇게 딱 확인이 되지 않은 게 의사 환자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명부는 몇 년 동안 보관할까요? 3년입니다. 예방접종 이상 받는 자 명부 10년 보관해야 돼요. 누가 보관하냐? 보건소장이 보관해야 된다. 웬만한 계획 5년마다 다 합니다. 하지만 구강 실태조사 9실삼 3년마다 한다. 중요하죠? 영유아 임산부 구강 보건 계획이지만 매년 한다입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요 모자 보건의 대상자죠. 건강에 취약해요. 매년 한다. 역학조사의 목적? 원인을 규명하려고. 옛날에 코로나 역학조사 정말 많이 했죠? 무슨 중국의 무슨 우한시장에서 박쥐한테 옮았다 이렇게 역학조사 했었잖아요. 원인을 규명한다. 이게 왜 걸렸는지. 감염병은요 1, 2, 3, 4급이 있습니다. 1급 감염병 즉시 신고해야 되고요. 2, 3급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병원에 환자가 왔어. 감염병 환자가 왔어. 오늘 3시에 왔어. 내일 3시까지는 신고해라 이 얘기예요. 24시간이란 의미는요. 4급 감염병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계속 감시 3급이죠. 표본 감시 4급이죠. 전파 가능성 전 2급입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높은 수준의 격리 또는 음압격리가 필요해 1급이죠. 음압격리는 2급도 하는데 보통 1급에서 많이 하죠. 활동성 결핵 환자야 결핵 2급이죠. 음압격리, 활동성 결핵 환자 2급이어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국내에 유입돼서 유행 예견으로 긴급하다 1급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초창기에 왔을 때는 1급이었지만 지금은 풍토병으로 4급으로 자리를 잡았죠. 지금 엠폭스 원숭이 두창 3급입니다. 매독 3급이에요. 그냥 두창. 천연두 마마 두창은요 1급입니다. 아시겠죠?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 이게 1급 감염병이에요. 여기서 메르스, 두창, 사스 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대했던 호흡기 질환 감염병입니다. 네, 코로나도 사실 초창기에는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었죠. 근데 지금은 4급이 됐다. 신종플루죠.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는 1급이고요. 그냥 인플루엔자는 독감이거든요. 요거는 4급입니다.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 홍역, A형 간염, 성홍열 2급이에요. AVC 3급입니다. 여기서 A는요. A형 간염이 아니라 에이즈예요. 에이즈, AIDS죠. 또 B형 간염, C형 간염 3급입니다. HIV도 에이즈로 봅니다. 매독은 3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일본에서 매독이 엄청나게 유행한다고 하죠. 이런 문란한 성문화가 매독을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개에 물렸어? 공수병, 쥐새끼 관련 감염병, 발발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쯔쯔가무시는 찐득입니다. 털에 붙어있는 찐득이, 찐 이렇게 쌍지옷은요 쯔쯔가무시 찐득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발진열 쥐벼룩 발진티푸스 2예요. 2. 렙토스피라증 감염된 들쥐한테 옮는다. 모기에 관련된 거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요런 것들 모기 때문에 생기는 거 다 3급입니다. 성홍열 2급이에요. 고양이 혓바닥, 딸기 혀, 성홍열은 2급이고요. 웬만한 열자 들어가는 거 3급으로 가세요. 독감이 같은 말로 인플루엔자죠. 4급입니다. 웬만한 성병 4급인데 매독이 3급으로 빠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똥꼬맛 가려운 거 요충이죠. 기생충 이런 거 다 4급이고요. 병원에서 감염되는 그런 감염증들 다 4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파 가능성 2급, 전 2 이렇게 기억하세요. 엠폭스 3급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원래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 매독은 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더 위험하다 이거죠. 그냥 두창 1급, 엠폭스 원숭이 두창 3급이요. 벌칙 볼게요. 환자 비밀 누설 제일 많이 나오죠. 3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감옥 가든지 돈으로 때우든지 이 얘기죠. 혈액 매매 행위 세죠. 5예요. 태아 성감별 금지 이거 없어지지 않았나요? 8개월 이후에 알려질 수가 있다.
전염성 결핵 환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 1일입니다. 또 격리 조치 거부 1일이에요. 뭐 이제 과거에 막 500만 원이었던 거 웬만한 거 다 1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 문제집 보면은 뭐 500이어서 질문 많죠. 1일로 가세요. 환자 비밀 누설은 다 33인데 체열 금지 대상자 명부 작성, 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한 자, 혈액관리법에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건 2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국시에 나온 적은 없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결핵 환자다, 정신질환 환자다 이런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33이 있거든요. 근데 체열 금지 대상자, 보통 뭐 에이즈 환자, 뭐 매독 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약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데 이런 비밀을 누설하면은요 혈액관리법상 22입니다. 이게 문제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알고만 가세요. 정신질환자 유기했어? 5죠. 정신질환자 강제 노동시켰어? 3이에요. 이런 문제 있었어요. 관할보건소를 통해서 필수 예방접종해야 되는 질병은 홍역, 이게 답이었는데요. 홍역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수 예방접종 해야 된다는 거. MMR, 홍유풍, MMR. 이거 12개월부터 15개월, 1년 지나서부터 맞추죠? 뭐, 인플루엔자도 필수 예방접종 해야 된다. 이거 인플루엔자 독감이에요, 독감. 또 디파백, 디탭,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것도 맞아야 되죠? B형 간염, 결핵, 수두, A형 간염, 뭐 이런 거 다 맞아야 된대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 중요도가 아니라 바뀌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 일하는 사람들은요 임간사 임상 심리사예요. 임상 병리사가 아니고요.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앞에다 정신건강자만 붙이면 됩니다.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인데 앞에 정신건강 이 말을 붙이면 돼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요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다. 보수교육 12시간마다 해라. 인권교육 4시간 해라. 환자가 자의 입원했어요. 내가 정신질환인데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입원 좀 해야겠어요. 자의 입원.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다?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퇴원하겠습니다 하면은요 지체 없이 퇴원시키고요. 퇴원한다 이 말 안 하면은요 2개월마다 혹시 퇴원하실 거예요?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동의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는요 얼마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비슷한 개념입니다. 2개월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좀 이상해서 입원시켰어요. 그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만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비교할까요? 곰이요. 사람이 되려면은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바람은 우리 자식이 사람 되는 거죠? 정신이 멀쩡해지는 거죠? 100일은 맡겨라. 100일을 대략 3개월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모가 맡겼을 때는 3개월 이내 병원에 있으면 된다. 보통은 2개월로 기억하시고요. 응급입원 3일 동안만 가능하다. 조현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언제 동의받아서 입원시키죠? 경찰과 의사가 합의하에 3일만 응급 입원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아들을 입원시켰어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자의 입원,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으니까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퇴원의사 물어보고 또 퇴원한다고 하면은요 지체 없이 퇴원시키죠. 동의 입원. 이거 역시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고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100일 맡기죠. 3개월간 입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응급 입원. 3일 동안 맡길 수가 있다. 3일 동안 응급 입원을 할 수가 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요. 본인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 안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돼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사람, 돈 없는 사람 안 되죠. 또 해당 정신질환자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과거에 소송했던 부부가 안 됩니다.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안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사람, 정신질환자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미행 안 된다. 되는 사람, 멀쩡한 사람 됩니다. 고령자, 노령자 또는 파산 선고 과거에 받았지만 복권된 자, 회복된 자 되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됩니다. 정신질환자에게 노동 강요했어? 33이라고 했죠? 비밀누설 33이죠. 이거 맞춰보세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하는 시설?
사람 되게 재활시켜서 보내는 거죠. 정신 재활시설. 재활, 사회복귀, 물리치료, 질병의 3차 예방입니다. 혈액 예방법, 국민들아 건강해라. 이거예요. 혈액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자. 결핵 환자, 확실하게 결핵균이 양성으로 확인된 자가 환자고요. 모든 소견은 결핵이지만 균 검사가 양성 확인이 안 됐어? 의사 환자입니다. 또 잠복결핵 감염자는요. 결핵 감염 검사, 투베르클린 감염 검사는 양성으로 확인되었는데 나머지가 소견도 없고 균 검사가 음성으로 확인이 돼버린 사람이니까 잠복입니다. 양성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잠복으로 가세요. 결핵 종합계획 5년마다 한다. 결핵 2급이죠.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결핵 걸리셨네요. 입원하세요 할 사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오세훈 시장이 귀간주님 결핵 걸렸으니까 입원하세요? 이러면 저는 네 이러고서는 입원할 것 같아요. 근데 보건소장이 입원하세요 그러면은 저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요? 이럴 거 아닙니까? 조금 위에 있는 사람. 시도지사, 서울시 시장. 경기도 도지사가 시도지사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하지만 제주도에서 가이드 그 일 하지 마세요. 세종시에서 백화점에서 일하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그 결핵 환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거. 세종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이죠. 제주도의 도지사는요, 특별자치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란 말이 아니라 그냥 의미는 시도지사지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결핵 환자 누구한테 보고하냐? 보건소장. 구강보건법. 구강보건 계획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 임산부 취약하죠. 모자보건의 대상이죠. 매년 한다. 뭐를? 계획을. 구강보건 계획을. 실태조사. 구강에 관련된 실태조사 3년마다 합니다.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요. 5년마다 해요. 구실삼. 그래서 구강 쪽이 조금 달라요. 더 자주 합니다. 자주. 구실삼. 구강 실태조사 3년마다. 기본적인 계획은 5년이야. 하지만 영유아 임산부는 매년 계획한다. 이거예요. 불수도포 6개월에 한 번.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수돗물에 불소를 타가지고요, 가글을 하든지 양치를 하든지 먹든지 합니다. 요거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람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 농도 조절해야 되는 사람은 수자원 공사 사장이에요. 수돗물의 불소 농도는요, 0.8 ppm이 좋다. 최소 0.6에서 최대 1.0. 구강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사업장 회사원들,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한마디로 군별로 다 국민 아니겠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요렇게. 하지만 군인은 안 된다. 왜? 국방부 직할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은 안 된다. 학교나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가 아니니까. 그래서 군인이 꼭 안 된다기보다는 이 보기 5개에서 학생, 학교죠. 노인, 임산부, 장애인 확실한 게 있으면 긴가민가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불소농도 충치 안 생기려면은요, 매일매일 0.05%로 양치한다.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농도가 높아야겠죠? 0.2%이다. 혈액관리법,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부적격 혈액이 뭐예요? 체열 시 또는 체열 후 이상이 발견된 혈액입니다. 에이즈 피하, 매독 피하 이런 거요. 사실 쓸모 없잖아요. 체열 시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다. 혈액 제제로서 쓸모가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이나 혈액 제제이다 이거예요.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어. 어떻게? 폐기 처분하고 보고해야 됩니다. 에이즈 피하 이거 빨리 폐기 처분해야지. 써붙여야지. 이거 누구한테 수혈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적격 혈액은요, 오염됐고, 변색됐고, 용혈됐고, 파괴됐다는 거죠. 파손됐고, 유통기한이 지났고, 이런 거는 다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않거나, 폐기 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하면은요,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혈액관리법 쪽이 2가 맞네요. 혈액 매매 행위만 5고요.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평가, 혈평이 2년마다 한다.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평가, 혈평이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초성을 따겠습니까? 헌혈자에게 체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조치를 해라. 사망했어? 지체 없이 신고해라. 하지만 수혈한 혈액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어? 한 2주 이내에 해라. 15일 이내에 해라 이거예요. 죽으면 지체 없이 후딱 해라 이거고요.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했어? 15일 이내에 신고하고요. 죽었어? 지체 없이 신고한다. 혈액 매매 행위 금지. 55입니다. 혈액을 매매하는 경우 있죠. 희귀혈액 같은 경우. 지금 동남아나 이런 중국 쪽은 굉장히 위험하대요. 실제로 인실 매매도 그렇게 많고 이 장기 매매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진짜 조금 외진 나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매스컴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종자가 말도 못한대요. 여자분들 혼자 절대로 여행 가지 마세요. 가지 말아야 될 나라 1위 인도, 뭐 미얀마 뭐 이런 데 정말 위험합니다. 남자랑 같이 가도 위험하대요. 체열 전 건강진단, 체혈, 피를 뽑는 것입니다. 왜 건강진단해? 이 사람이 피 뽑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뭐 빈혈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문진, 시진, 촉진, 활력 징후 측정, 체중 측정, 빈혈 검사 다 하고 피 뽑으래요. 활력 징후가 바이탈 사인이죠? 혈압, 맥박, 체온, 호흡입니다. 환자 모르게 재야 되는 거 호흡이죠? 체중도 재라. 여자는 45kg 이하면 피 못 뽑죠? 남자는 50kg 이하면 피 못 뽑아요. 체열할 수 있는 최대량 1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희귀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희귀혈액은 110을 초과해도 된다. 있을 때 뽑아라.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얘기입니다. 의료법규 요 정도 아시면 6문제 중에서 그래도 4-5개 맞지 않을까 싶고요. 모르시는 분 반복하세요.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번 반복해야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내거로 만드세요. 중요한 거를 일단 무한 반복해서 점수를 확보하시고 조금 공부 양을 넓혀서 변두리를 보시는 게 국가고시에서는 유리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광대한 양을 훑으면 내 머리 용량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안 들어오고 사이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알면은 60점은 무조건 넘는다고 했죠? 기간제 무한 반복하시고요. 지금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면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이론 역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